명탐정 셜록 홈즈 9. 빈집의 모험. 홈즈의 귀환. 왓슨은 로널드 아데어의 집을 돌아보고 나서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진 채로 켄싱턴 거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왓슨이 집에 들어온 지 채 5분도 안 되어 하녀가 와서 누군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왓슨을 찾아온 손님은 놀랍게도 그와 부딪히면서 책을 떨어뜨렸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책을 겨드랑이에 낀 채로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군요. 왓슨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과도 하고 책까지 주워주었는데 아무런 말 없이 돌아선 것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 이렇게 온 겁니다. 책을 주워줘서 감사합니다. 왓슨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저희 집에까지 오셨군요. 그런데 혹시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예, 선생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나는 선생의 이웃입니다. 나는 처치거리의 모퉁이에서 조그만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 병원 근처 책방의 주인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책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좋은 책이 몇 권 있으니 좀 살펴보는 게 어떻습니까? 선생이 책을 사겠다면 싼 값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는 책장이 빈 곳에 꽂아두면 좋을 것 같군요. 왓슨은 노인의 손끝을 쫓아 책장의 빈 부분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인에게로 얼굴을 돌리던 왓슨은 숨이 멎을 만큼 놀랐습니다.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홈즈가 자신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왓슨은 너무 놀라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홈즈가 입을 여는 순간 왓슨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은 홈즈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왓슨, 자네가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어. 미안해. 자네 홈즈가 맞지? 맞아.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자네와 얘기하고 있잖아. 오, 하느님 맙소사. 나는 자네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도 살아 돌아온 거야? 홈즈는 대답 대신 평소와 마찬가지로 왓슨에게 홍차를 한 잔 부탁했습니다. 왓슨이 한여를 시켜 홍차를 가져오자 홈즈는 의자에 발을 쭉 펴고 앉아 느긋하게 홍차를 마셨습니다. 홈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쭉 펴고 앉으니 정말 좋군.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다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아무튼 내가 자네를 불쑥 찾아온 건 사건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야.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내 얘기를 해줄게. 왓슨이 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듣고 싶은 걸. 성격이 급한 건 변하지 않는군. 좋아. 그럼 오늘 밤 나랑 같이 다닐 거라고 약속해줘. 알았어. 자네가 원하는 만큼 붙어 다닐 테니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빨리 말해줘. 좋아. 그럼 말해줄게. 사실 나는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어. 뭐라고?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럼 당연하지.
그런 절벽에서 떨어지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지. 홈즈는 홍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본격적으로 왓슨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홈즈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인 모리어티 교수와 절벽 끝에서 맞닥뜨렸습니다. 모리어티 교수는 홈즈에게 달려들어 그의 긴 팔로 홈즈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홈즈는 예전에 배워두었던 기술을 써서 모리어티 교수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홈즈의 몸에서 팔이 떨어지는 순간 모리어티 교수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홈즈는 모리어티 교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리어티 교수가 죽더라도 그의 부하들이 자신에게 복수하려 덤벼들 테니 일단은 자신이 죽은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한꺼번에 잡아들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홈즈는 자신이 모리어티 교수와 같이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꾸미기로 했습니다. 홈즈는 왓슨마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야 악당들이 자기 죽음을 믿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홈즈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리어티 교수와 자신이 싸우던 자리에서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절벽을 오르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튀어나온 돌뿌리와 풀포기를 잡고 조심스럽게 오르다 보니 어느덧 절벽 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왓슨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홈즈와 모리어티 교수가 싸우다 떨어진 흔적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왓슨은 홈즈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로 보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즈가 파놓은 함정. 홈즈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왓슨은 여전히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홈즈는 왓슨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자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났으니까 일하러 가야지. 오늘 밤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 일이 진행된다면 누구의 눈도 속일 필요 없이 당당하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고. 왓슨은 무슨 일을 하러 갈 거냐고 물었지만 홈즈는 그냥 따라와 보면 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홈즈는 밤 9시 30분쯤 빈집을 탐험하기 위해 나설 것이니 그때까지 밀린 얘기나 나누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드디어 계획한 시간인 밤 9시 30분이 됐습니다. 홈즈는 왓슨과 함께 총을 준비해서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왓슨은 홈즈와 다시 일하게 되자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얼굴을 찡그린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왓슨은 홈즈의 표정을 보고 오늘 밤 모험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홈즈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왓슨은 홈즈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차는 캐번디시 광장에 멈췄습니다. 홈즈는 마차에서 내려 혹시라도 누가 따라오지는 않았는지 주변을 살폈습니다. 따라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홈즈는 왓슨을 데리고 이상한 곳으로만 골라다녔습니다. 홈즈는 런던의 뒷골목을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돌아다니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낡은 집들이 줄지어 있는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맨체스터 거리를 지나 블램퍼드 거리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홈즈는 길을 걷다가 재빨리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 대문을 밀어젖히고는 버려진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홈즈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열쇠로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왓슨이 따라 들어가자 홈즈는 문을 닫았습니다. 집 안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아 무척 어두웠습니다. 카펫이 깔려있지 않은 마룻바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홀에 이르자 현관문 위에 난 창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어느 정도 사물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홀을 지나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홈즈는 왓슨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왓슨,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왓슨이 창밖을 잠시 내다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베이커 거리 같은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러자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하숙집 맞은편 집이야.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여긴 뭐하러 온 거야? 뭐하러 오긴 하숙집을 감시하러 왔지. 정확히는 하숙집에 내 방을 감시하러 온 거야. 홈즈는 왓슨에게 창문 밖으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건너편 자신의 방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왓슨은 창가로 가서 맞은편에 있는 홈즈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왓슨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불 켜진 홈즈의 방에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자의 모습은 홈즈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왓슨은 너무 놀라서 정말로 홈즈가 자신과 같이 있는지 홈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홈즈가 웃음을 참으며 왓슨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정말 똑같지 않아? 응, 정말 똑같아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저건 밀랍으로 만든 가짜야. 그런데 왜 저런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방 안에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지. 누가 자네 방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모리어티 교수의 부하들이지. 그들은 꾸준히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내 방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별로 대단한 범죄자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악랄한 범죄자지.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는 나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를 쫓고 있으니까. 왓슨은 홈즈의 말을 듣고 비로소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홈즈는 이렇게 숨어서 감시하다가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가에 기대어 홈즈의 하숙집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왓슨은 어느 집 현관에서 바람을 피하고 있는 두 명의 사내가 의심스러웠지만 홈즈는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홈즈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홈즈는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 됐을 무렵 왓슨은 홈즈의 하숙집 방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왓슨은 깜짝 놀라서 방 안을 서성이고 있던 홈즈에게 소리쳤습니다. 홈즈, 방 안에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어.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나 홈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침착한 목소리로 왓슨에게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게 당연하지. 허드슨 부인에게 가끔 밀랍 인형의 위치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야 감시하는 사람이 진짜로 내가 방 안에 있다고 믿을 거 아니야. 홈즈는 설명을 마치고 다시 방을 서성이려다 말고 짧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뚝 멈춰서서 무언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왓슨은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나 싶어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거리에는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표정으로 가만히 멈춰서 있던 홈즈가 왓슨의 팔을 잡아 끌고 방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왓슨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홈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홈즈는 왓슨에게 조용히 하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했습니다. 왓슨은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숨어있는 집 뒤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문을 여는 소리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입자는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걷는 것 같았으나 빈집이다 보니 그 소리마저도 크게 들렸습니다. 홈즈는 왓슨에게 벽 쪽으로 붙으라고 신호를 보낸 후에 자신도 벽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왓슨은 혹시 몰라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함정에 걸려든 사냥꾼.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방구석 벽에 찰싹 붙어있는 홈즈와 왓슨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침입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창가로 다가가 소리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창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가로등 불빛이 침입자의 얼굴을 비췄고 홈즈와 왓슨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침입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약간 흥분한 상태였는데 외투 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놓더니 조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는 조립한 물건을 창문 가까이 들어 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나는 물건은 바로 저격용 총이었습니다. 침입자는 가늠쇠로 목표물을 천천히 겨냥했습니다. 그가 겨냥하고 있는 목표물은 홈즈로 위장하고 있는 밀랍 인형이었습니다. 침입자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화쇠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총소리가 들린 후 곧바로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입자는 맞은편 건물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침입자를 향해 홈즈가 재빨리 몸을 날렸습니다. 침입자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켜 홈즈의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왓슨이 권총 손잡이로 침입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얻어맞은 침입자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왓슨이 침입자의 몸에 올라타 꼼짝 못하게 하자 홈즈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관 2명과 사복을 입은 형사 1명이 들어왔습니다. 홈즈가 사복 형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일의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일은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서 경감님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경찰이 모르게 저질러진 살인사건이 1년에 3건이나 발생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즈와 레스틀레이드 경감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동안 경관 2명이 침입자의 몸을 꽁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홈즈는 창가로 가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램프에 불을 붙여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침입자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침입자는 남자답게 생겼지만 어딘가 모르게 악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본 사람이라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 험상궂었습니다. 침입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고 오로지 홈즈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그리도 분한지 홈즈를 보며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녀석,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그러자 홈즈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홈즈가 비웃음을 띠며 침입자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군요. 3년 전 나를 해치려다 실패하고 이번에도 실패했으니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침입자는 화가 치미는지 계속 악담만 퍼부어댔습니다. 흥, 교활한 악마 같으니라고. 네 녀석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꼭 보고 말 테다. 홈즈는 침입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해야겠군요. 이 사람은 세버스천 모런 대령입니다. 예전에 인도 육군에 소속되어 큰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모런 대령이 호랑이 사냥 대회에서 세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죠. 홈즈의 설명에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모런 대령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런 대령은 저주의 말을 멈추고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홈즈를 쏘아보았습니다. 홈즈는 여전히 비웃는 얼굴로 모런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뛰어난 사냥꾼이 어떻게 이런 허술한 함정에 걸려들었는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호랑이 사냥을 할 때 나무에 어린 양을 묶어두고 나무 위에 올라가 호랑이를 유인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 방법으로 당신을 유인한 건데 보기 좋게 걸려들었군요. 하하하. 모런 대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몸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곁에 있던 경관 2명이 홈즈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모런 대령은 놓으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말을 들어줄 경관들이 아니었습니다. 홈즈가 맹수처럼 사납게 날뛰고 있는 대령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 예상이 조금 빗나가기는 했어요. 저는 당신이 이 빈집과 창문을 이용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당신이 거리에서 일을 꾸밀 줄 알고 레스틀레이드 경감과 경찰을 거리에 대기시켜 놓았는데 하마터면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모런 대령은 억지로 흥분을 가라앉히며 레슬레이드 경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체포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인간이 나를 약올리는 소리는 듣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정당하게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레스틀레이드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법대로 처리해야죠.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홈즈 선생,
대령에게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나요? 홈즈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기를 집어들어 꼼꼼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건 발사하는 소리가 작으면서도 위력은 큰 무기입니다. 모리어티 교수는 독일의 기술자에게 특별히 주문해서 이 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총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감님, 이 총과 총알을 맡길 테니 잘 간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보관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총을 받아들고 모론 대령을 앞세워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감이 방을 나서려고 할 때 홈즈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론 대령을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겁니까? 그거야 물론 홈즈 선생에 대한 살인 미수죄로 기소해야죠. 레슬레이드 경감의 대답에 홈즈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을 빼주세요. 그자를 체포한 건 당신입니다. 아주 뛰어난 작전으로 살인범을 체포한 겁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하하하. 레스틀레이드 경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살인범을 체포했다고요? 홈즈가 껄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하. 그렇고 말고요. 저자는 지난달 13일 파크레인 427번지에서 로널드 아데어를 죽였습니다. 경감이 들고 있는 그 총으로 말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온 힘을 다해 찾고 있는 범인이 바로 이자란 말입니다. 홈즈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레스틀레이드 경감을 뒤로 하고 왓슨과 함께 건너편 하숙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홈즈가 예전에 쓰던 방은 형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과 의자는 물론이고 슬리퍼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홈즈와 왓슨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인 허드슨 부인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기다리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홈즈를 똑 닮은 밀랍 인형이었습니다. 총알이 비교적 깨끗하게 뚫고 지나간 덕분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홈즈가 밀랍 인형을 쓰다듬으며 허드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부인,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하셨겠죠? 물론이죠. 저는 홈즈 선생이 말한 대로 밀랍 인형에게 다가갈 때는 기어서 갔는걸요. 하하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어디 박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예, 인형의 머리를 뚫고 나간 뒤에 벽에 맞고 떨어졌어요. 제가 총알을 주워서 잘 놔뒀는데 가만히 있자. 그게 어디 있더라? 허드슨 부인은 앞치마에 달린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납작하게 찌그러진 총알을 꺼내 홈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홈즈가 총알을 살펴보며 왓슨에게 말했습니다. 왓슨, 이것 봐. 이건 원래 권총에 쓰이는 총알이야. 그러니 누가 공기총에서 발사된 거라고 생각하겠어? 모리어티 교수는 악당이긴 하지만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